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형통 최영훈입니다. 3월 9일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그 주인공이 윤석열 후보가 될지 안철수 후보가 될지 모릅니다만 둘 중에 한 명이 단일화를 거쳐 야통정교의 대업을 완수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 주역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일화에 합의해서 단일화 승자를 도와 이재명이라는 결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 나치시대 때 본 회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반나치 지하운동을 한 분이죠. 미친 사람이 버스 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히틀러의 목숨을 제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유가 너무 살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결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대장동 게이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5인방 김만배, 유동규, 나무, 정영학, 그다음 회계사 1명, 5명, 1명만 불구속 상태이고 4명은 구속 수감 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김만배 변호사가, 김만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유명 높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입니다. 그 중에 똑똑한 누군가가 그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수사팀 김호수라는 검찰총장, 1도 검찰총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를 검찰총장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김호수 구린내가 그걸 풍기는 아부꾼 김호수가 그다음 반부패 수사부장 어떤 자인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대검과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뇌부가 눈치 보기 수사로 일관해 수사팀에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고 또 수사에 예리를 보이던 부부장 검사를 교체를 하게 만드는 이런 짝티를 보이는 소극 수사로 3개월 동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인간업자 5명만 4명만 구속 수감하고 수사 협조한 회계사는 불구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기소는 5명이 다 됐습니다만 도마뱀 몸통 설계하고 결제하고 또 독소조항 수익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실무자들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르고 직설 못하게 짓밟고 유동규나 이런 한심한 자들이 온갖 횡포로 전횡을 하게 한 그 위선은 검찰 수사가 정진상에게 맡겼습니다. 정책실장이든 정진상,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죠. 최측근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선대위 직위는 비서실이 부실장이지만 그 위 2명의 비서실장은 허무맹랑한 허수아비들이고 정진상이 모든 걸 합니다. 정진상은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갑니다. 다음 달,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광모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낸 그 집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달하게 되고 결국 윗선 황 사장을 쫓아낸 이재명이나 정진상은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배임죄에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면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김호수 한심한 데야.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내가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지. 난관고등학교. 김호수는 놈, 너가 나온 고등학교는 대동고등학교지. 송영길이나 여러 명이 또 과천대유 청라동이 이런데 너가 나온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지. 김호수 송영길도 맞아요. 나쁜 놈들.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엉키기 위해서 공판 검사들이 얼굴이 화끈하게 만드네요. 김만배 변호사들이 어제 법정에서 이재명이 무죄라면 우리도 무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안심한 것들. 김만배 변호사들이 대장동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물론 이 말로 파문이 일자 나중에 번복을 합니다. 그러나 내심 잘 터뜨렸다, 잘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7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 독소조항 때문에 지분이 7%밖에 안 되는 김만배의 화천대유가
수천억, 6천억 원 인가를 수익을 챙깁니다. 반면 50% 플러스 알파 0.1%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인가 밖에 확정 수익을 고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7개의 독소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조항들이 그 7개 조항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입찰에 못 들어오게끔 상한이자를 2.5% 묶었습니다. 너무 수익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뢰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진입의 벽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깡짓고 헤엄치듯 식은 죽 먹듯이 화천대유 컨소시엄, 마침 또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문재인의 고등학교 동기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태, 경남고 25회죠. 위험합니다. 또 SK, 이 정부의 굉장히 협조적인 SK 쪽이 또 뭐 연루가 되어 있고, 이 냄새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그리고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위선 몸통이지만 검찰 수사는 정진상에 막혀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업자 5명만 처리하고 꼬리만 자르고 도마뱀 몸통은 저렇게 재빨리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진상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데도 자기는 뭐 조율 중이라고 계속 조용하지만 엊그제도 나오기를 해놓고는 펑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저 자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김호수 같은 한심한 자가 저 자리에 앉아서 목불치하며 수사팀이 저 자체로 일관하는데도 그걸 잘한다고 아마 뒷국문에서는 할지 모릅니다. 저자를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 저 집권남용 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가 추미애 장관 때 저게 법무차관을 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들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자의 온갖 행태 정말 한심한 자입니다. 왜 이런 건 또 오습니까? 오염될 오자에 물수자, 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구린내가 불풀 풍기는 자입니다. 이 재판, 2차 재판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수사를 발가벗겼습니다. 부실수사의 실체, 앞으로 재판에서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점점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놀라운 사실을 폭로할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을 봐줄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이재명은 법의 올가리를 오랏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지금 이재명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갑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지시했다는 것이다 라는 진술이 처음 터져나오자 우르르 이재명이 있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여성 무슨 사업단체 그 설명회에 갖다 나오는 이재명에게 질문 공세를 붓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재명은 재판이라가 없었어.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피했습니다. 이재명 참 말 잘합니다. 현란하게 말 바꾸고 뒤집고 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는 수법은 대단합니다. 후흑 얼굴은 두껍고 복장은 시커멓습니다. 그러니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는 남이 하품을 하면 따라 하품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을 잘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 말 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 약간 말을 더듬거나 좀 뜸을 들이거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 특유의 말뒤집기 신공, 얼굴에 철판 깔기 신공, 도저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현재의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크게 일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의 이재명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라는,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면 나도 무죄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난감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수사검사 그 소식을 듣고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고 공판검사들은 낯을 들기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는구나. 수사팀이 하려고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그것을 막고 누르고 했어. 결국 동아일보인 몸통은 저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은 꼬리만 부둥부둥 법정에서, 그래도 자기도 살겠다고.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도 처벌하지 말라라고 물귀신전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우리도 죄가 없다는 저 약자의 선언입니다. 그것을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 논리를 개발해 검찰 수사의 약점을 파고들고 검찰은 당황해하고, 그런데도 정진상은 계속 안 나오고 버티고 시간만 가라. 3월 6일날 이재명이 승리하면 모든 건 우리는 무혐의고, 그러면 아마 화천대유 김만배도
수천억을 받았지만 무죄를 받아낼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야통 종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 한심한 웰빙 체질의 의원들, 배치들 뭐 하는 겁니까? 키끗 논평이나 내고 뭐 제일 플레이가 어찌고 뭐 여자 대변인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말만 번드레하게 이쁘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란 거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을 냈다는 지분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장동 비리라는 대선 사상 최대의 호재를 맞이하고도 저렇게 빌빌거리고 죽을 쓰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는 당이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해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좋은 판에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한강물이 빠져 죽기를 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PK들은 낙동강물이 빠져 죽고 TK도 뭐 낙동물이고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강연하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유준상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더 좋은 나라 전략포럼이라는 곳에서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주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좀 압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내공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 정치적 키도 몰라보기 쑥 컸네요. 지금 뭐 지지율이 15%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20%라는 벽을 뚫으면 대단한 상승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예측은 20%를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말 여론조사가 참 주목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어제 특강에서 3-5 초격차 기술, 과학기술을 우리가 5개 정도 개발하고 그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 뭐 원전 이 정부가 개판을 쳐놓은 탈원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한 5가지 정도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뭐 등등 이 초기차 과학기술을 5가지를 개발해서 그걸 바로 대기업들이 받아 초강대 대기업 5개를 키우고 또 5가지 뭘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과학기술 IT 전문가죠. 다음 서울대를 졸업했고 바이오에 대한 이지식도 있고 정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벽치기 자기가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인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TV 토론회에서는 또 다르죠.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냐는 그 공격에 내가 아바타냐라고 반문하면서 좀 미숙하고 유치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을 살짝 피하는 이재명 후보가 그 탁월하죠. 전명 후보가 그런 스킬을 좀 배우고 더 갈고 닦으면 무슨 대선 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은 반드시 단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열심히 각자 뛰고 2월 초 고정연휴가 끝나고 난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리인들이 만나 두 분 계속 뛰고 그리고 2월 13, 14일 후보 등록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 단일화를 이뤄내십시오. 지금 뭐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두 후보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야통정교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자, 야권 후보 단일화에 파트를 얻는 자는 대선이 끝나서 만약 정권교체 실패한다면 광화문 내거리를 걸어다니지 못할 겁니다. 돌팔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열심히 뛰되 2월 초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대리인들이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야통정계를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우리 아들, 딸들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의를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눈이 많이 왔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나이는 많으신 분들은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시오.